우리 법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에 대해선 출생신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 자연이 기본적인 복지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데요.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가족관계 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판단의 의미와 영향 살펴보겠습니다. 아빠의 품의 김지환 대표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 2021년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십니다. 이 헌법소원은 어떻게 청구하게 되셨습니까? 이제 그 헌법소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뭐 사랑이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많은 개선되는 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장 그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재판을 통해서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. 단지 뭐 사랑이법을 적용받으면 그 기간과 절차가 좀 간소해진다. 그리고 적용받지 못하면 또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아이가 힘들게 지내야 된다. 뭐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당연히 본인의 그 국적과 기본권은 아무런 재판 없이 당연히 취득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이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? 일단 사랑이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짧으면 3, 4개월, 길면 5, 6개월 정도의 그 소송 기간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법원에서 허가 판결이 나오고요. 그렇게 해서 출생 신고가 되어지고 이제 아빠랑 자녀로 이제 가족 관계까지 정리가 되는 절차가 있고요. 그 사랑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도 한 두세 가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뭐 아이의 생계라든지 또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많이 또 양육 자체의 어려움과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이번 판단이 나오면서 아빠들도 그렇고요. 이 네. 도움을 주셨던 분들 많이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반응이 어땠습니까?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. 특히 먼저 출생신고 하셨던 아빠들조차도 너무 기뻐하셨고요. 그리고 뭐 같이 이러한 제도랑 법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셨던 그 정부기관 관계자분들 또 저랑 같이 사랑이법 처음에 하셨던 서영교 의원님 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변호사님들 많아요. 특히 이 헌법소원 진행해 주신 이정미 변호사님, 뭐 신예슬 변호사님, 정운태 변호사님 다 마찬가지시고요.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기존에 우리 아이들을 편들어 주시고 같이 취재해 주셨던 그 많은 그 언론 기자님들이 또 너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그걸 다시 실감을 했습니다. 네, 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도움을 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인연이 있으셨습니까? 아니요, 전혀 생면부지였고요. 네. 그 전부터 제가 이제 헌법소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어렵고 막막한 일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 헌법소원을 진행을 하려면 이제 그 청구인이 되실 아빠와 아기들이 필요했는데 참 그분들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정미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셨고 그리고 같이 헌법소원 진행하자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요. 그래서 다시 제가 또 힘을 받아서 또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돼줄 아이들과 아빠들을 다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네,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이었습니다. 이번 판단은 좀 무엇보다 이 아동의 출생 등록할 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늘 답답했던 게 이 출생신고의 주인공은 아이들이고 이 출생신고의 결과는 아이가 국적과 기본권을 얻는 건데 이게 너무 그 부모의 그 부나 모의 의무이냐 권리이냐 뭐 이거를 너무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.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인권인데 기본권인데 그것이 뒤로 밀리고 다른 것들이 더 앞서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동안에 막 열심히 이야기한 대로 또 헌법재판관님들이 다 또 동일하게
아이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바라봐줬다라는 거에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, 이번 판단의 취지도 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, 뭐 이런 면이었죠. 네. 이 헌재는 국회에 2025년까지 보완 입법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. 앞으로 국회에서는 좀 어떤 점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예, 뭐 이런 법들을 그런 제도를 만들다 보면 또 사각 속에 사각이 있더라고요. 네. 예, 이미 발생되어진 일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까지도 좀 촘촘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비단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단 그 한국인 남녀가 해외에 가서 출산을 하고 또 해외에서 그 엄마가 출생신고나 이런 국적 취득을 해주지 않고 떠나버리시면 그 아이는 아예 한국에 입국조차 못해요. 아, 그 나라 네. 국적도 없고 우리나라 국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비자 발급도 안 되고 뭐 이런 단순하게 가정법원의 법령뿐만이 아니라 뭐 출입국 사무소라든지 이런 관계부처의 모든 그런 제도들도 규정들도 다 같이 좀 한 번에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 사각지대들이 좀 촘촘하게 메워져야겠습니다. 그동안 미혼부와 관련한 어떤 법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있어 오기는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. 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? 이제 그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어쨌든 아이들의 소송은 계속 되질 테니까 네. 그거를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능력치에서는 최대한 도울 것이고요. 이제 점점 저희 아빠의 품 활동이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겠죠. 예, 그렇고 저는 저대로 저의 가정과 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. 네. 네, 이 헌재 판결문을 보면요, 요즘 또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이 보충 의견으로 출생 통보제 해야 된다, 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단지 이제 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먼저 출생 통보제를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외 출산,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고요. 그래서 그런 또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뭐 익명출산제라든지 비밀출산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출산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이익이 우선이 돼서 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이 아이들의 기본권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이번 판단의 취지였습니다. 이 실제 법률에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